지금 주택조례법하고 네. 우리 주차장조례법하고 이게 아니요. 이건 다르지 않습니다. 요거는 저 주차장법이 똑같습니다. 이건 기존 그 주차장법은 똑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저희들이 지금 다르다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7조 그 6호가 지금 좀 달라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채우는 주차장에는 주택수 5%인 정지자동차 전용 주차장으로 구분해야 한다라고 여기 지금 추가로 좀 들어간 거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이거 저 주택과장 추가 답변 드리면요. 지금 현재 그 주차장법에 우리 그 주차장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 공동주택에 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을 저희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여기에 담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부분, 그 6항 부분은 요번에 그 전기자동차에 관련된 부분이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만 반영한 추가로 사항. 이제 반영. 왜냐면 지금 우리가 본의원도 지금 주차장 조례법에 대해서 다음에 또 이제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이제 있는데, 네. 예? 건설도 사업소에 이게 거기하고 여기하고의 주택법하고 주차장 조례법하고 이결이 나왔을 때는 나중에 가서 상당 부분에 또 논란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검토가 돼가지고 지금 올라왔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그 주차장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만 저희가 그 주택조례 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사항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 9조 5항에 보면은 지금 주민운동시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칙에 따른 면적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상당 부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에서 어떤 운동장을 만들 때 해당 종목의 경기단체 경기장 규칙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는 작은 부분은 가능한데 큰 부분이 만약에 들어올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인가? 그거 검토가 된 거예요? 예, 주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들이 그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그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뭐 테니스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시설만 해당되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법상에서도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그 규격을 맞추라고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그냥 그 면적만 저희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택법에. 그래서 이제 세대당 몇 제곱미터 이렇게 해갖고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이거 좀 세분화해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경기장 규격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뭐 족구장이 아니 축구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 면적 자체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법상에서 그 시행령상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 그대로 따라서 저희가 그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어떤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는 거는 그 또 입주 주민들한테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법적인 부분만 갖고 가기 위해서 결국은 나중에 와서 사용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 부분이 있다면은 만약에 이런 어떤 서류가 우리가 심의를 해줄 때나 아니면 검토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검토가 됐을 때는 사용자의 편의를 봐가지고 좀 검토를 해줄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주택 준행하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이번에 이제 지금 바뀐 게요. 실제로 이제 지금 많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옛날에는 뭐 이제 면적 예를 들어서 상점 일반 근생도 그 세대 수당 얼마라고 면적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적은 세대는 조그맣게 근생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이번에 현재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원 의원님. 예, 6조에 적용 계획에 보게 되면은 그 단지 내 이제 적용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7번 자유발언 했는데 지금 그 표를 저 지붕이라고 표현했대요. 그 아파트에 옥상에 평균도 옥상에 거의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옥상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실제 아파트에 대한 부분보다는 일반인 이제 그 저기 단독주택이나 이런 소규모 주택에 대한 거는 의원이 바라신 부분에 대한 건 뭐 할게 용이하고요. 다만 요새 이제 아파트라는 자체가 그 조경이 사실은 법적 조경이 넘쳐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옛날에는 조경 시설 자체를 그냥 위에다가 주차하고 같이 섞어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뭐 정말 조경도 뭐 아주 저잡하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요새는 대부분 주차는 다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위원님이 새로 지금 요새 건설하는 아파트를 한번 가보시면은 정말 이게 무슨 뭐 조경도 정말 공원들은 그 좋은 조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공동택에 일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뭐 주민 휴게시설 등 이런 부분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조경이 법적으로 넘기 때문에 그거를 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부분에 대한.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한 부분은 지금 새롭게 신설된 공동주택 안에는 진짜 잘 해놨어요. 깨끗이. 예, 아니 뭐 이제 잘 해놨습니다. 잘 해놨는데 전에 지었던 거지 오래된 그 아파트들은 거기다 조경이 없어요. 거기 없어지고 그냥 주차장하고 있더라고. 아 근데 이제 법적으로 지금 현재 다 그냥 그걸 혼냈더라고.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주민의 3분의 동의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대부분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0.5대 한 대씩 이렇게 해서 사실은 무지하게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주차장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지어 뭐 체육시설도 없애가지고 뭐 주차장을 쓰고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맞아요. 예, 그때 그거하고의 지금 이거하고는 좀 사안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그래서 뭐 그분들은 지금 조경을 대부분 조경 면적을 지금 늘리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줄이는 현실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체제들이 이제 제가 시군 발언을 하고 나니까 문의가 많이 들었어요. 아,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제 말씀. 아파트도 옥상이 그냥 비어 있는데 네. 의원님이 바라신 대로 그거를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현장 가봤더니 옥상이 없더라고. 예, 예. 그 넓고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뭐 거기다가 뭐 야채 심고 뭐 흙으로 다 했잖아요. 네. 지금 상토가 가벼운 상토가 나와가지고 그 저기 옥상에 그 저기 뭐야 그 붕괴될 음료도 없고 무게 중심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위원님 잠깐 이제 질적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 그 건물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구조적으로 사실은 그 건물 자체가 대부분 이제 토심이 60cm 이상, 이만 정도가 있어야 사실 나무가 살고 잔디가 살거든요. 그냥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제 과연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건지 나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새로 이제 물론 일반 거기에 뭐 잔디나 이런 거 입었을 경우는 뭐 물론 뭐 단열 효과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올려고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 아파트에 적용하기는 주택법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건 좀 다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그 일반 그 주택일 경우 이제 법상으로 이제 그 조경 면적을 옥상에 할 경우에 2분의 1을 해주도록 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하는 건 그런 부분이 계속 문의가 들어와요. 예. 아니 뭐 조심 말씀입니다. 그 말씀. 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재님. 옥상 정원에 대해서 저는 이제 다른 저희 의견을 좀 제시 좀 할게요. 예. 물론 어떤 그 단열 효과라든가 뭐 그 좀 이 공간을 갖다가 좀 활용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평택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나중에 그러면 방수 안 되면 또 어떻게 할 거? 아, 그래서 지금 지원해 준다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건축법상에 욕성 적용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첨부로 집을 질 때 유도를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도만 해야지 뭐 나중에도 예. 혹시라도 뭐 지원한다든 아, 뭐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예. 나중에 방수가 안 됐다 그거로 인해서 무슨 뭐 물이 샜느니 어쩌니 아주 피곤해질 소지가 다분히 있으니까. 예, 그건 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평택시 의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중입니다. 지금 평택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중에서 제일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제 10조에 들어가 있다고 지금 봐지거든요. 지원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아, 지원 규모. 지원 기준. 근데 지원 규모라고 범위. 봐야겠죠? 예. 지금 저기 별표 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은 평택시 기준이에요? 아니면 이건 전 법적 사항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주택과장 예. 이거 평택시 기준입니다. 평택시 기준이죠? 예, 네. 타시곤 지들이 사례랑 다른 참고를 시군 해서. 갖고 지금 저 비교를 해서 지금 현재 이거 조례를 만든 겁니다. 이게 작년도 6월달에 아니 금년도 6월달에 개정한 부분입니다. 그냥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다만 총사업비가 2천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액 지원한다는데 예.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주택조례를 개정하면서 20호 이상은 지금 공동주택조례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예. 지금 어떤 문제가 지금 평택시에서 발생을 했냐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보통 공동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빌라라고 보는 거는 공동주택에도 끼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인데 또 단지로 형성이 돼가지고 뭐 12세대에서 10세대, 15세대 정도가 예. 또 4, 5개, 많게는 뭐 한 10개까지도 했는데 소유주가 다 틀리면 또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적을 해요?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이제 찾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좀 발생을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지금 담아 있는 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지원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20% 이상인 경우 음력관리단 같은 경우는 입주 대표가 있고 다 있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입주관리 대표가 없고 그냥 각자가 이제 건축주가 되다 보니까는 운영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을 하더라도 서로가 주체하니까 그 주인이 이제 둘로 나타날 때가 또 있습니다. 왜냐면은 서로가 자기가 좀 추진해서 하겠다. 또 누가 추진에 따라서 보면 이번에 지금 쉽지 않다는 게 지금 둘이 나타나서 이런 걸 번하기 위해서 지금 3분의 2 이상 지금 담았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 그 동의를 받아야만이 대표적으로 인정을 하고 거기다가 돈을 집행하는 거로 그래서 지금 그런 보완을 좀 했습니다. 네, 이게 추가로 주택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부분 저희가 지금 현재 그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네. 그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부분만 그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당초에 사업계획 승인 현재는 이제 법이 바뀌었고 30세대 이상으로 바뀌었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20세대 이상 그 사업계획 승인 받은 시설만 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이제 정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소규모 그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법상으로는 용어의 정의에서는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세대 연립 이런 거는 이제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타시군 같은 경우에 일부 그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좀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소규모 주택,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법상으로는 돼 있지만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평택시에서는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대단히 공동주택은 거기 예. 주민협의체가 형성돼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예. 그리고 또 대응을 합니다, 솔직히. 관리소장이나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그 정도 여유가 있다고 보는데 평택시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게 있는 게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예.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기본적인 거를 갖고 가고 만약에 법이 만들어져 있다고 해도 대응력이 굉장히 약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지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예. 그런 부분에 대안이 안 나온다면은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그런 부분 사실은 이제 계속 실질적으로 법적 제도권에 들어있는 주택은 지원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속이면 2천만 원 미만 되면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놓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별도로 이제 조례에 담아서 지금 운영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 것도 한번 좀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조 같은 경우 목적의 사용 금지로 돼 있는데 보조금 받은 거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조금 나가는 거 보면 전부 다 감사를 하죠. 정산은 다 받죠. 예, 정산은 받죠. 예. 근데 정산 받고 확인을 합니까?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요. 예.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입찰한 내용하고 그걸 갖고 현장 가서 확인한 다음에 그 지급해줍니다. 지금 이제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얘는 당초에는 다른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뭐 송금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들은 다 끝난 후에 확인 후에 지금 돈을 주고 있습니다. 아, 후지부를. 예, 합니다. 그렇습니다. 손지분은 안 하고. 그러면은 그 계산법은 뭐 어떤 계산법을 해야 돼요? 아, 그 저희가 실사 그 영수증을 갖고 저기 결산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은 그 현재 이제 그 공동주택 관리법에서는 다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규모 2천만 원 이하는 수익이 가능하고요. 그 이상은 전부 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된 그 내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완료했을 때 첨부된 영수증하고 그다음에 현장 그 수량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제시를 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영수증으로 그냥 저기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아까 2천만 원 미만은 수익액 같은 예, 거는 영수증 처리하는 거고요. 예. 예, 나머지 그거는 이제 아, 입찰 금액 갖고 입찰 금액 갖고 하는 거죠. 총액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여기 지금. 김정일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제가 충주에서 어떻게 보면 이 소규모 공동주택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리고 네. 여기에 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노후화된 건물에 거의들이 다 세입자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또 월세.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주인들은 아니 사기 싫으면 나가라는 식이거든요. 예. 근데 그 주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이렇게하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악취나 이런 거 하수관이나 이런 거 저기 했을 때도 세입자들은 거기는 힘드신 분들이라 그런 거 신경을 안 쓰셔요. 예. 사시는 분들은. 근데 그 주변에서 민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순히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어떻게 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 물론 뭐 이제 사건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게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뭐 여기 이쪽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그 안전진단에서 좀 문제가 돼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법적으로 예, 못하고 지금 지원을 못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한 거는 여기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법적으로 사실은 사건에 대한 문제가 많이 해드리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는 있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밖에 있는 거는 주택가나 이런 데서는 하수관 그런 데서 뭐 어떻게 됐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그걸 처리해 주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거는 그 단지 내 주택 그 공동주택이라는 개인 사용물이라는 걸로 우리가 못 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는 누구도 주인이 없어.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그 건물 안에 거기서만 사는 거고 집주인들은 다 외지 살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월세 사시는 분들이 그런 거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냥 나는 그냥 여기서 저기 뭐 그냥 잠만 자고 그렇게 하고 나가서 진짜 힘들게 사시는 건데 그런 곳이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택가 추가로 좀 답변을 드리면요. 그렇게 민원이 생긴다면 저희가 이제 찾아 방문을 해서 뭐 대표자 구성해서 신청하시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대표자를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냐 이거요. 근데 그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그 대표자 있는 분이 거기에 사시는 통장님들이 그걸 캘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뭐 해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민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하수동 같은 그 냄새 민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게 공적인 거라면은 이제 사실은 의원 말씀처럼 이렇게 하는 방법은 맞겠는데 사적인 영역 범위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피해가 발생하고 또 물론 뭐 거기도 피해나지만 이민도 피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이제 재난 이런 것 때문에도 그 이제 뭐 담이나 이런 게 굉장히 노후화돼서 근데 안전 조치는 해야 되는데 거기서 누가 신경 쓰냐고요. 네, 그들은
세입자들이 그거 누가 나서 신경 써서 이거 좀 해달라고. 사업 건축주한테 저희들이 이제 행정명령을 하거든요. 근데 건축주라고 건축주도 하는데. 거기 신경 안 써요. 차라리 그냥 저 허물어주면은 나중에 뭐 새롭게 짓지 뭐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피해 보는 거잖아요. 약간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뭐 어떻게 답변을 증상은 못한 것 같고 약간 그런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그래서 어떻게 할 지금 건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던 그런 이제 뭐 안전이나 이런 설비에서 뭐 취약하면은 우리는 지금 이제 권고만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든 좀 실행할 수 있는 네. 안전 조치는 해야 되니까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지원해 주는 게 이제 우리가 5천만 원에서 이제 1억으로 이제 증액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내년도부터 이제 아닙니다. 금년도 6월 이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현재 예산은 예산 저 추경에 10년에서 배로 저기 해서 네, 예 12억에서 8억을 증액해갖고 20억 해주신 했는데 그러니까 받으신 분은 좋다 그러죠. 당연히 맞으면 당연하죠. 뭐 지원해 근데 주는 이게 이제 지금 우리 법인 형평성에 뭐 저기에서 당연히 많이 주면 당연히 좋죠.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국장이나 과장님 담당자들 이거 더 감당이 안 돼요. 배로 올린 건 좋은 거야.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게 이제 세대별로 틀리잖아요. 뭐 300세대, 뭐 500세대, 1000세대 이상, 또 2000세대 이상. 직선보험법에서 저희들 주는 금액이 틀리고 큰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뭐 돼 있는 게 없을 거예요. 아마 2000세 이상 넘는 거는 아마 5년 내 있나요? 2,400 정도는 없습니다. 없죠. 예. 우리가 한 1800, 1900세대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지금 이제 5년 후부터 예 사용검사 일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부터 입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년 이후부터인데 이런 것도 5년이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새로 신축한 아파트들은 새 집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시설을 할 건지 우리가 돈만 늘려놓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뭔가 좀 적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지금 뭐 300세대 저기 이하 그런 데 같은 경우에 1억을 갖다가 이게 우리가 5년에 한 번씩이죠? 3년입니다. 3년에 한 번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3년에 한 번씩 1억을 쓰냐? 또 중요한 것도 이게 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차등은 줄 필요가 있어요. 형평성에는 참 보면 일괄 지급이 맞지만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고장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뭐 세대수가 많다 해서 덜 고장나고 뭐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이제 세대수가 많으면요 그만큼 관리가 돼. 충당 수당이 있기 때문에 있고, 하긴 하죠. 뭐 관리 하시는 관리 프로에서도 관리수장이나 이런 인원들도 많고 유지관리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뭐 이주자 대표 뭐 그런 쪽이 있어서 관리가 잘 돼요. 근데 소규모들이 문제거든. 예. 거기는 어떻게 보면 이주자 대표가 다 해요. 뭐 동대표나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그리고 예. 이거를 좀 차등으로 어떻게 보면 5년보다는 7년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7년보다는 10년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이게 거는 다른 데는 그렇게 차등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까? 그냥 일괄로 그냥 다 그렇게. 통상적으로 이제 그 기준 자체를 5년으로 정한 이유는 이제 그건 참 일하기는 좋아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5년 단위, 뭐 7년, 5년 단위, 10년 단위, 15년 단위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유지갈 비용은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필요한 시설을 3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소규모 단지를 하더라도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을 하고 또 3년 후에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든 지금도 이게 뭐 1억이 저기잖아요. 그러면 맥심. 우리가 어떻게 됐든 뭐 3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할 수 있는 거고 1억 한두 해는 쓸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써야 돼? 아니 그거는 이제 신청이 네.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금액에 따라서 이제 그게- 그 기준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는 네, 그냥 다 주죠. 주잖아요. 다 그러면 주죠. 내가 할 사업이 올해도 뭐 올해는 내가 한 5천만 원짜리 사업을 했어. 6천만 원짜리 사업을 했어. 네.
그럼 내년에 2천만 원. 아, 그거는 이제 아니, 한번 그건 정은 안 됩니다. 일회 예. 예. 일회에 한해서 3년 지나야 됩니다. 아니 저번에는 전년도까지만 해도 그 차액 남으면 해줬어요. 아, 그게 그 6월달에 법이 조례가 개정되면서요. 이제 1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억으로 올리면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그 1회 그 당해 연도에 그 완료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뭐 그러면 지금 시공을 하다가 1년에 그럼 20군데밖에 못 하는 거네요? 올해 아닙니다. 올해 저기 39개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1억이 풀로 다 신청된 데는 거의 없습니다. 한두 군데밖에 없고요. 사업을 만들면 되지 그럼. 아니 근데 이제 의원님 이제 이해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또 밀어서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이건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20억 받으면서 실제로 좀 남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그래서 그 평균은 안 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39개소에 17억 6천만 원. 그럼 뭐 갖고 한 5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1억 단위 이상으로 그럼 이렇게 말만 1억이지 뭐 현실적으로 혜택. 아 이제 위원님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 같은 경우는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구조부는 안 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 보수 기간 내는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주요 구조부가 아닌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많이 들어갈 그런 소리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세분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5년 안에 1억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거의 건물들도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예요? 공동주택. 아니 그러니까 예, 저 공정부는 다 일반적으로 이제 다릅니다.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그 내부 시설물은 1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 뭐 이런 건 3년. 그다음에 그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이렇게 그 1년, 3년, 5년, 10년 그다음에 뭐 연구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노후화된 건물일수록 사업비가 크게 들어가거든요.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신청되는 부분들이 이제 그 공유하는 부분들만 하기 때문에요. 뭐 포장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뭐 5년 동안에는 뭐 5천만 원, 뭐 10년은 뭐 7천만 원, 15년은 뭐 1억. 예,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뭐 담당과장도 얘기했지만은 그게 이제 공공성을 띈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고 사적으로 들어간 자기 간에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다 포함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3년 만에 쓰면서 또 하는 건 부분 하는 거하고 또 다음에 또 3년 지난 후에 신청하도 때 있기 때문에 그때 또 필요하면 하는 거지 그렇게 우려되는 그런 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뭐 내가 올해 저기 4천만 원 수령했는데 실사 나와서 뭐 한 3,500으로 내려오잖아요. 뭐 신청이 뭐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예. 막사가 그러면은 나머지 1,500만 원이 남았어. 내 몫이 5천만 원이니까. 근데 이 1,500만 원을 다음에 받았었어요. 아 그게 그 전년도에 저희가 6월달에 개정을 하면서요. 6월달에 개정하면서 이제 그 아니 3년 그것도 열어놔야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금년 그러니까 그 당해년도에 그래서 하시다가 뭐 추가로 더 할 부분이 있으면 금액 범위 내서 그 만약에 뭐 2017년이나 그러면 2017년도에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열어놓다 보니까 뭐 3년 이거는 진짜 그렇게 하시면요. 대규모 아파트 1,000세대 이상은 1억이라는 돈이 큰 사업이 아니에요. 거기는. 근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 이제 근데 작은 데는 예, 1억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의원님 그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신돈 만약에 수업금이 그 3년 그거를 나눠서 이제 하면 최종적으로 3년 그게 1, 2, 3 해갖고 3년도에 받은 기준으로 해서 또 3년이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1년 내에 끝나면 1년 내에 끝나서 3년 후에 또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파트 단지나 그래서 저희가 그 입주대표 교육을 시키면서 이제 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에 그렇게 안 했었어요. 그렇게 해도 최초 지원 받은 거 그걸로 해갖고 3년이지.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자부담 제가 능력이 해봐서 알아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받아서 3년인데 3년이 끝나는 날로부터 또 3년이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입주대표나 그 관리사무소에서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전에는요. 최초 받은 그걸로 해갖고 3년 했어.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고민 좀 한번 해보셔야 돼.
예, 하여튼 이거는 저 위원님 예, 그 부분은 도 저기 오죠. 약간 뭐 그런 부분은 계속적인 건 검토를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게 일치조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하여간 사실은 뭐 말은 있는 부분은 틀림없는 겁니다. 이게 이게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았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지금 열어놨어요. 예, 많이 열어놓은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에서 헬스업까지 다 여기다 넣은 거예요. 지금. 예, 예. 제가 확인해 보는 결과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게 또 필요하니까. 근데 다만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은 중복이 안 되도록 지금 현재 저희들이 또 하고 근데 있습니다. 거기서 받는 건 작아요. 작죠. 예. 근데 여기서 받은 거는 그 5천만 원이라는 그 한도 내에서 받기 때문에 여기 먹으로 받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건 의원님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싱크대 개선 사업, 뭐 벽지 개선 사업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기 때문에 거기도 받는 거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적으로 지원해 준 건 아니고요. 아니 이중죄는 예. 큰 사업을 못 하니까. 근데 큰 사업은 벽지 사업 같은 경우는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빼죠 거기서는요. 그래서 그거 벽지 사업 별도로 받는 건 또 거기서 받습니다. 그런 건 뭐 이중으로 받는 건 받는 건데. 예.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셔요. 돈 주는 건 좋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필요할 때 받는 거지. 예, 아,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제 검토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장기 수상 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연차 연도에 수립이 안 돼 있으면 입주대표 회의에서 그 의결을 못하는 경우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있는 거는 거기서 이제 하는 거고 예. 우리는 이거를 지원해 줄 때 진짜 꼭 필요할 때 그리고 어떻게 됐든 우리가 5년 이내에 뭘 한다 그러면은 거의 하자예요 그거는. 그렇게 예, 그렇죠. 금방 그렇게 한다는 건 또 큰 분열이 있는 걸 하자는 돈이 있는 건데 내가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균 의원님. 평택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이 지금 이게 신설이죠? 신설입니다. 예, 신설인데 예. 그냥 공동주택에 대해서 투명성 제고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뭐 불안 계속 안 좋은 저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감사 조례안을 만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 감사 조례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그거는 이제 주민의 이제 30% 예, 8조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그냥 막 할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뭐 서로 이해관계 섞여가지고 동의를 안 받고 막 그냥 하게 되면은 이제 주민과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안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30%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결정을 해놨습니다. 조례 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0% 이상의 예, 동의를 100분에서 하면 돼요. 그리고 10조에 보면 지금 감사 시작해가지고 60일 내에 감사를 완료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시장은 감사가 다 되고 나면은 또 며칠 내 기간을 또 통보 기간이 뭐 60일, 60일, 뭐 30일이면 30일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까 10조 이상. 예,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이제 검토하신 그 저기가 2항에서 그 부분이 빠져서 뭐 30일 이내로 이렇게 30일 수정을 해주시면 30일 정도는 가능하다고 예. 보는 거예요? 예. 저희가 저희가 끝나고 감사가 끝난 기점으로 해가지고 30일이면 정상 30일.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2시 될까요?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